네, 이제 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자금 1억 원 조달 사례를 바탕으로 진짜 다 일반인이셨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오늘 오신 분들처럼 자금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창업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일반인 분들이 다만 창업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뜻만 갖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창업자금을 받았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고 나도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무상으로 받는 창업자금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떡볶이집이나 뭐 이런 점포 창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출연자금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빼고 어쨌거나 여러분이 제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그런 기술 창업, 여러분이 가장 출연자금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 좀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창업을 이제 하면서 한번 쭉 어떤 식으로 그럼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자금을 받았는지 나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한번 같이 한번 좀 고민해보는 그런 좀 시간을 한번 좀 같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그 수만 개의 금형을 찾아주는 파인드몰드라는 한 곳의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대한 내용보다도 일단은 아이템 설명을 좀 가볍게 드리면은 알루미늄 금형 쪽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럼 또 넘어갔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알루미늄 금형입니다. 뭐냐면 알루미늄 금형은 기본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콜라캔 모양, 플라스틱 용기 모양, 다양한 모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형이. 그러면 이제 그 금형을 재활용이 가능은 한데 사용하지 않는 금형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제품 한 몇천 개 찍어 놓고 금형은 갖고 있는데 지금 사용 중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사용하지 않은 금형 같은 경우가 근데 앞으로도 안 쓸 것 같아. 내가 몇천만 원 들여서 금형을 만들긴 했는데 앞으로도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버리자니 몇천만 원 그래도 썼으니까 아깝고, 그렇다고 재활용할 수도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따로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금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용하지 않는 금형과 비슷한 모양으로 찍어내고자 하는 회사가 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세히 보면 음료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콜라캔 모양인데 사이다에도 적용이 가능한 거고 주스에도 적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어떤 주스 회사에서 나 저 콜라캔 모양 저걸로 만들고 싶어, 알루미늄 캔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거기 관련된 금형을 쓰고 싶은데 이걸 새로 제작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기존에 유사한 거 그냥 갖다 써도 된단 말이에요. 크기수만 맞으면. 그러면 재활용하면은 제조 비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으니까 서로서로 좋은 거죠. 금형을 보유한 회사는 현금이 생겨서 좋고 어차피 안 쓸 건데, 그리고 금형을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 회사는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거 쓰는 게 빠르니까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제품이 모양을 갖고 있는 금형을 갖고 있는 회사와 그 금형이 필요한 회사가 서로 정보가 없어요. 보면은 이거를 대해서 무슨 시스템 통계적으로 이렇게 요즘 빅데이터 그러는데 그런 빅데이터 같은 게 없어. 다 그냥 기업체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 회사의 그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알고서 아름아름 가끔씩 좀 이렇게 거래 성사시켜주고 이런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필요한 금형의 정보를 입력을 하면요, 금형을 보유한 회사를 찾아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금형이 좀 쉽게 찾아줘서 이제 좀 저렴하게 서로서로 금형을 갖고 있는 회사나 금형을 이제 만들 회사들이 윈윈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를 창업을 하신 사장님이 계세요.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끔씩 이 서울에 많이 옵니다. 요 신촌에 병원에 가려고 오세요. 예전에 그 큰 병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생과 사이 그 갈림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면 너무 인생 허망하다. 그래서 30대신데 죽어버리면 너무 인생이 허망하다. 그럼 죽기 전에 뭐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번 내가 생각한 대로 한번 창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쪽 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또 요거 아이템이 왠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기회를 이렇게 한번 좀 찾아서 이걸로 한번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수업을 들으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열심히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아이템에 대해서 특허도 내고요. 네, 너무 급하게 우선 심사 낸다고 탈락됐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해보자. 네, 다행히 이제 또 몸이 또 나아지셔가지고 네, 앞으로 건강하게 사업 좀 잘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어쨌거나 그러면 막 특허도 내보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사업계에서도 작성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넣습니다. 넣었는데 떨어지는 거야, 넣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여기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저기 청년창업 사관학교 떨어졌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분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떨어졌는데 세 번째 그 마지막 심사가 있거든요. 3차 심사 같은 경우 한 100명 중에 두세 명 떨어뜨리는. 네. 그래가지고 3차 심사까지 가가지고 저기 거의 다 되니까 그 전날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막 이제 미래의 창업자라고 사진 한번 찍었는데 그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정말 100명 중에 두세 명이 걸린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겪었죠. 이제 원래 차라리 처음부터 떨어져 버리면 난 안 되나 보다 그런 말잖아요. 근데 다 될 것 같아 떨어지면은 정말 그 숨이 턱하고 막힙니다. 보면은 한번 떨어지는 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네. 근데 어쨌거나 다시 도전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잘못된 거냐? 내가 도대체 아이템이 뭐가 잘못됐고 내가 사업 계획서가 뭐가 잘못된 거냐? 그래서 하나씩 다시 검토를 해봅니다. 저랑 같이 저도 머리 짜서 이렇게 검토를 했더니 심각한 문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뭘 발견을 했냐면 그분은 이걸 제조업으로 알고 있었어요. 보면은 뭐냐면은 유사한 금형 찾아서 만들어주는데 제조업으로 지원했어. 근데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소프트웨어야. 잘못 지원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맞게 다 고쳤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원래 급하게 쓰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약간 좀 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자금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알고 한 몇 개월 전부터 천천히 준비하면은 정말 받을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단 뭐 발표가 나야 이제 시작해야 되는, 벼락치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 밤 잘 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달 막 이렇게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에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두 달 동안 이렇게 뜯어보고 고쳐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창업 아이템을 보완하고 사업계에서 보완해서 2012년에 창업 자금을 받아서 드디어 네,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그 창업 보유센터 들어가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업을 내고 법인도 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잘하신 게 보통 많은 분들이 창업자금 뭐 한 5천만 원 이렇게 받으시면요 그냥 그거 갖고 그냥 거기서 끝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분은 하나를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시에는 이제 직원 채용할 때도 지원금이 있어요. 고용지원금이라고 이제 보조금, 뒤에서 설명할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직원 2명을 채용을 했는데 1인당 800만 원 정도 그 당시 줬어요. 네, 1인당 800만 원 정도 1년에. 네, 2명 채용했어. 얼마입니까 보면은 한 뭐 1,000 얼마겠죠 보면은. 직원 채용하고 1,000 얼마니까 한 명 연봉은 이미 벌써 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 같은 경우도 받고 몇 가지 더 지원 사업을 조금 더 섞어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을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보통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교훈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 번 시도하면 좀 될 수 있어요. 뒤에 가서도 있겠지만 확률 게임이에요. 이 창업 자금은. 왜냐하면 창업 자금이 몇백 개, 몇천 개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괜히 소심해져가지고 하나만 더 떨어져가지고 아유 내가 그렇지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러고 이제 막 자학을 하는 거야. 난 여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떨어져도 한두 번 더 그러니까 되잖아요 보면. 그리고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통계적으로 얘기 드리면 한 20% 정도 만약에 전체적인 합격률 한 20% 정도라고 보면요. 여러분이 5번 넣으면 한 번은 뽑힌다는 얘기예요. 왜 한 번 사업할 때마다 20명씩은 합격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5번째 넣으면 확률상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연자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초 준비가 됐다는 준비하에 여러 번 넣으면 분명히 합격의 찬스가 와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것만 계속 넣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치명적인 뭔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내고 보완해야 돼요. 내가 떨어졌으면은 실제로 운이 없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경쟁이 심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아이템에 대해서 잘 봐주는 누군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치명적으로 마이너스 요인만 피하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 번 넣다 보면 확률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지원하면서 그때마다 조금씩 잘못된 게 뭐냐 보완하는 자세를 가져간다면 충분히 아마 좀 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자, 여러 번 지원을 좀 많이 하자,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네, 두 번째 50대의 도전으로 일군 직광렌즈형 태양열 보일러.
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거의 50대 이 연령을 가지고 지금 이제 창업 자금을 받고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저기 태양광 회원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태양광 하신 분은 좀 재밌어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분 태양열입니다. 태양열. 그러니까 보일러예요, 보일러. 태양열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일러를 만드시는 분인데, 기존에 보셨죠? 막 지붕 위에 태양열 무슨 뭐 쫙 붙어가지고 무슨 네모난 판이 막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태양열 받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 넓직한 판이. 그래서 그게 평판형, 뭐 진공관형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온수를 쓰거나 난방을 합니다, 보통.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요. 아니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전기 생산하면 이제 태양광이 되는 거고, 그냥 열만 받아서 쓰면 온수 난방하면 태양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태양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태양하고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이 지별기라고 하는데, 이 지별기하고 한 90도 정도 각도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은 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90도 정도 직사각을 유지해야 되는데, 기존의 제품은 그냥 판때기가 그냥 붙어 있는 거야. 그럼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항상 90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분이 생각은 두 가지 개념의 아이템이 붙었습니다. 뭐냐 붙었냐면, 돋보기로 이렇게 태양빛 하나 모으면은 빠른 시간에 막 불 붙듯이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다가 이렇게 모으자, 태양열을. 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이렇게 판이 이렇게 넓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렌즈를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좀 열을 많이 모아보자. 그 다음에 태양 따라서 이렇게 같이 가자. 그래서 태양 따라서 같이 움직이면서 90도 각도로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렌즈 형태로 해서 태양을 가장 많이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직광 렌즈형이라는 이제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어요. 지금 인증하느라 힘드세요. 왜 힘드시냐? 기존에 이런 방식으로 인증받은 업체가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인증 받을 때 기존에 사례가 있으면 좀 제품 인증이 잘 나오는데, 지금 아직 안 나오셔가지고 조금 오히려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최근 태양열 수요가 높은 찜질방 같은 경우, 찜질방은 계속 데펴야 되잖아요. 뜨거운 물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공급도 하시고 이제 사업을 좀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아마 여기 50대 분도 좀 많이 오셨으니까 이상이신 분도 계시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평소에 좀 관심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뭐 풍력 발전이라던가 뭐 이런 좀 재생에너지 가지고 할 수 있는 태양광 가지고 전기 생산한다든지 관심이 많아서 집에 옥상에다가 실험을 하셨답니다. 옥상에다가 장치 갖다 놓고 이게 되나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해서 뭐 한두 개 막 집 나중에 보여주셨는데, 집 옥상에 풍력 발전기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조금씩 전기도 생산하고 막 그런 걸 실험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해보니까 이거 하면은 왠지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뭐 난방비가 줄어들든지 전기비가 줄어들든지 도움이 되겠구나. 그렇게 하셔서 전 이분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경기도 중소기업청에서 만났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청에서 뭔가 기술 창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강연 자리에서 뵐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수업을 다 들으신 다음에 사업 계획서 준비를 하시고 작년에 받으셨어요. 작년에 받아서 작년 말에 이제 이 제품을 만드셨죠. 이 제품 만들어서 이제 찜질방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팔아 나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창업 자금을 더 받으시고 계세요. 올해는 이제 더 받으시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요거 하나만 발견이 아니라 요거 만든 다음에 요거의 좀 더 추가적인 버전, 뭐 이 렌즈를 최대한 좁은 면적에 많이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이렇게 에너지 생산한다던가, 여기와 태양광을 함께 해서 열과 전기를 같이 생산한다든지, 그래서 막 그렇게 두 가지 정도 여러 가지 기술을 붙여서 조금 더 새로 나온 이런 창업 자금, 기술 개발 자금을 좀 더 받는 것도 하시고 실제로 영업도 하시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에너지 쪽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특히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개발 지원 사업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보통 에너지는 한 번에 그렇게 영업이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뭐 하나 이제 뭐 아이디어 제품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참신한 무슨 뭐 제품 하나 뭐 시계 뭐 아니면 넥타이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었을 때 인기 한번 쫙 얻어버리면 수십만 개 막 팔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천천히 막 인지되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뭐 인증 실험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과를 좀 하는데, 이게 성과가 있다고 알려면 1년은 돌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년 했더니 이게 좋아.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사업도 있다는 얘기죠.
빠른 기간에 전파되는 이런 뭐 아이디어 제품 쪽도 있지만 오랜 기간에 거쳐가지고 인지도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계속 이렇게 기술 개발 꾸준히 하면서 만든 제품 팔고 또 새로운 제품 만들면 또 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나씩 지금 단계를 밟아서 나가고 계십니다. 올해 창업 이제 한 2년 차 정도 되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설계하신 분들 계셨다고 했는데 엔지니어세요. 엔지니어. 그래서 이제 기구 설계 하시는 사장님인데 기술 개발 전문 회사이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똑딱이 버튼이에요. 콘센트에 있는 거. 그래서 콘센트에 똑딱이를 하나 달아서 버튼을 누르면 콘센트 뽑히게, 기존의 코드 뽑히고 요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코드 딱 뽑히게 뭐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거 콘센트 옆에 작은 버튼만 누르면 원래 손으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손으로 안 뽑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뽑히도록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시고 관련돼서 특허 내고, 근데 이분은 설계 엔지니어 쪽을 원래 경험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자금을 받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근데 요거 하나에 만족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엔지니어 분들은 아마 저는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념만 갖다 주면 내가 다 만들 수 있어. 보통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네. 컨셉만 얘기하면 웬만하면 내가 못 만들 건 없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것도 만들 수 있지만 더 좋은 것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콘센트도 있지만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냐,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다른 뭐 기술적인 제품들 난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다양하게 제조업에 아시던 분들하고 해가지고 다른 제품이나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한 제품으로 일단 가고 있는 한 서비스인데, 이분은 반대로 1년에 한 제품씩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제품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설계자고 내가 엔지니어인데 만드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이템을 그럼 다양하게 몇 가지를 잡아가지고 한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씩 아이템 잡아서 그때마다 이렇게 창업 기술 개발 자금 받고 새로 만들어 놓고 시장에 반응 봐서 괜찮으면 쫙 팔고, 망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아이디어 내서 또 새로운 거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술 개발 사업을 자금 같은 경우는 3가지 정도 받으셨어요. 네, 3개 정도 받아가지고 금액은 한 3억 원 정도 되시겠네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아이템 지금 동시 개발 하고 계시고, 이건 이제 한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중 판매 준비하고, 뭐 2개는 이제 기술 개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특히 제조업 엔지니어 분들에게는 아주 후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능력이 있잖아요. 왜?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이 제품 쪽에 얘기하다 보면 기술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죠. 근데 디자인 쪽은 괜찮죠. 디자인을 갖고 만드는 건 괜찮은데 뭐 이런 실험 원리 같은 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뭔가 좀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를 되게 좀 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엔지니어 분들이 더 힘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런 것도 되게 완성도도 높게 잘 만드시고, 판매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은 잘 만드시고, 또 특히 뭐 세계적인 제품이 기술에 대비해서 좋은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우대도 많이 되고 실제로 자금도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만들어 보시고 싶은 게 있다, 우리는 창업 자금을 받을 때도 한 제품을 가지고 승부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특히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아이템 여러 개 구상해 가지고 창업 자금 여러 개 받아서 몇 개 제품, 3-4개 정도 제품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 터지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전혀 다른 제품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요 제품이 수정 버전, 요 제품이 업그레이드 버전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기술 개발 자금 부분에서 좀 많이 다룰 내용인데, 기술 개발 자금 중에서 나중에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보다 좀 더 나은 버전 1.0, 2.0, 3.0 가잖아요. 1.0이 2.0 될 때 지원하고 2.0, 3.0일 때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원하는 그런 자금들도 있더라.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이 창업할 때 만들어 보니까 별로 이쁘지 않은 거 있죠. 네. 내 생각엔 이게 만들면 엄청 이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나왔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고쳐야지. 그죠? 그러면 고칠 때 또 자금이 없잖아. 그것까지 자금을 줍니다. 첫 버전을 만들었는데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이거 개선하는 자금 만들어서 또 받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 자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받는 게 끝이 아니고, 안 되면 한 번 더, 그리고 개선 버전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어 봤더니 이쪽이 이미 시장이 뭐 안 돼, 그럼 전혀 다른 제품 쪽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시도하고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처음 아이템이 끝이 아니다. 약간은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의 제품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아이템을 좀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자금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문제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다음, 내가 디자인한 제품은 내가 만든다 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2월 달에 우리 그 포럼 때 오신 분들은 이 사장님이 강의를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뭐냐면은 멀티탭이 있는데, 기존의 멀티탭 같은 경우는 막 꼽혀 있잖아요. 이쁘지 않잖아요. 이건 그냥 디자이너가 만드신 거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네. 그래서 코드들이 다 요 뒤에 들어가 있어. 이 제품 뒤에다 들어가 있고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박스 처리를 해놨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디자인 제품입니다. 멀티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이렇게 깔끔하게, 네, 여기 하나에다 그냥 요 멀티탭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죠. 네, 그래가지고 멀티탭이 이 코드를 선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인테리어나 디자인에서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멀티탭을, 디자인 멀티탭을 개발을 하셨는데, 이분은 뭐냐면 원래 디자이너입니다. 여기 디자이너분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디자이너가 보통 아이템이 컨셉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분이 컨셉은 요 심플한 박스에다가, 네, 이 멀티탭을 깨끗하게 이렇게 집어넣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제품을 발상을 하고 계셨고, 현직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럼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 자금은 없는 거예요. 만들고 싶은데 애도 3명이세요. 네, 남자분인데. 그래서 자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금은 좀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이제 천천히, 아이템은 나왔으니까 이제 사업계에서 하나씩 쓰면서 지원 사업을, 창업 자금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서 이분은 이제 2012년에 도전을 받았고요. 그 자금을 받으셨고, 2013년에 이제 제품을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대량 생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좀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정책 자금을 받아가지고 제품 개발을 다 했고요. 지금은 이제 수출 쪽으로 많이 나가면서 수출 쪽에 많이 포커싱을 두시고 제품 판매를 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밖에다 꺼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거구나 이제 한번 보시고 한번 사주셔도 되죠. 네. 네. 여러분이 창업할 때 누가 안 사주면 얼마나 그 억울하겠어요, 그죠? 네. 우리끼리라도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한 아이템 제가 광고 의뢰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한 분이 창업 아이템이, 그래서 가끔 그래요. 어떤 분이 창업 아이템 같은 거 갖고 왔는데 좀 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창업 아이템이 조금 이거를 안 팔리면요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거의 제대로 제값 받고 못 파는 경우도 있고. 근데 돈을 떠나가지고 내 제품을 누가 몇 명이라도 사주면 되게 뿌듯합니다. 보면은, 왜냐면 초기엔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브랜드나 이런 데들 절대 못 이기는데 몇 명 사주는 고객 한두 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ablue.kr에 들어가셔서 한번 네, 한번 제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네, 하나쯤 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 자금 받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오랜 경험으로 뭐 나만의 길을 간다. 참 말은 좀 그럴싸하게 썼습니다. 뭐냐면 이 사이트는 이제 그 여행 사이트예요. 여행 사이트.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여행할 때 들어오는 사이트인데요. 이분이 여행 쪽에서 그 전공도 여행이고 여행 쪽 실무 경험도 많이 했는데, 역시 그 아무래도 자금이죠. 나중에 창업할 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도 해왔어요. 또 같이 뭔가 한번 해보자, 주변 사람들하고. 근데 잘 안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 간에 잘 안 돼서 지지부진했는데,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이런 그 여행 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좀 사이트나 이런 사업 모델은 좀 비즈니스 모델 쪽으로 갑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그림이나 도면, 특허 이런 쪽으로 가는 반면에, 이런 사업, 웹사이트 이런 쪽은 비즈니스 모델로 가요. 그래서 약간 조금 나중에 사업계에서 쓰다 보면 좀 그 쓰는 방법이 약간 좀 다른데, 어찌됐든 간에 창업 자금을 받고요. 좀 기존에 없던 여행 플랫폼을 하나를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 여행을 외국인들 열심히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여행 모델이 좀 세계적인 모델이라고 해요. 잘 뭔가 좀 그 대기업들도 가끔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잘 적용이 안 되는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요즘 보면 배낭여행 같은 것도 있듯이 맨날 패키지 여행보다 좀 따로 그냥 나만이 그 코스를 만들어서 여행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웹사이트에서 잘 설계를 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하고 좀 제휴나 투자 같은 것도 좀 들어오고 계셔서 열심히 활발하게 사업도 하면서 또 다른 기회를 같이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소가 어떻게 돼요? 주소요? 네. 주소는, 네, 나중에. 사장님이 일단 알려드리지 말라고 하셔서 살짝만 보여드렸어요. 죄송해요. 나중에 사장님 보고 한번 자리에 오셔가지고 직접 얘기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거나 되게 여행 사업 하시는 분은 되게 좀 내성적이셔서 제가 이제, 네, 사실 좀 말씀드리지는 좀 않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지금 몇 가지 정도의 사례들을 봤는데, 일단 나이가 좀 많으셔도 되신 분들도 많이 있죠.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창업자금은 나이랑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지금 쭉 써신 분 중에서 한 번 이상 떨어지지 않은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3개 쓰면요, 3개 다 붙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셋 중에 한두 개 붙는 거예요, 보면.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취업할 때도 그러지 않나요? 취업할 때도 연애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10번 찍어서 다 10번 100%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10번 찍어서 두세 번만 성공해도 제대로 잘 잡으면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런 관점으로 계속 노력하고 아이템 같은 거 계속 보고 사업 계획서 같은 거 가다듬고 그러다 보고,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것처럼 다양한 분들하고 좀 정보도 섭렵을 하고 모르면 배우거나 좀 도움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충분히 자금을 잘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분 정도 지금 자금을 또 회원분들이 받으셔가지고 지금 아마 다음 주 면접이신 분도 있고 다다음 주 면접이신 분도 있고 뭔가 지금 자금 받으려고 또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가끔 예전에는 그래서 가끔 좀 오프라인 행사로 여러분들에게만 가장 많이 좀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좀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자리들 많이 마련해서 제가 얘기하기보단 받으신 분들 얘기하는 게 더 좋겠죠. 네, 마음이 더 많이 와닿겠죠. 오늘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그분들이 좀 리얼한 스토리들이 다 있는데 제가 표현을 못 해드린 게 좀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정말 어떤 상황이 생기든 간에 자금을 받아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좀 잘 노력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 자금이란 부분으로 세 번째 파트에 대해서 정부 자금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자금 받았지? 제가 자금 받았다고만 했지 무슨 자금 받았다고 얘기 드린 적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일단 되게 여러 개의 자금을 받았는데, 자금이 받기 전에 우리는 자금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자금이 있는지 좀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요약 자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 30분 정도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부에서는 다양한 창업 지원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내가 이게 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원 자금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거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요. 받게 될 확률을 계산하잖아요. 이게 사람인지라. 내가 이거 도전하면 몇 프로 받을 수 있을까? 100%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100%는 없습니다. 여러 번 해서 100% 될 수는 있어도 한 번에 100%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내는 데는 다만 돈이 별로 안 들 겁니다. 그 얘기는 드릴 수 있어요. 왜 창업자금 들을 때 아까 망하지 않는 창업 중에서 이런 정부의 자금을 많이 이용하라는 얘기를, 특히 출연자금 쪽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죠. 여러분이 뒤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출연자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아이템이 괜찮아야 돼요. 그죠? 창업 아이템. 그럼 여러분이 하루에 5분, 10분 정도만 아이디어 내서 계속 아이디어 내보고 관련된 분야 공부도 해서 해보면서 좋은 아이디어 내는 데는 돈 듭니까? 거의 안 들어가죠?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같이 일하시는 분하고 좀 술 한잔 드시든 차 한잔 드시면서 좀 아이디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디어 쌓이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몇 가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신청서가 약간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고 필요하면 특허 한두 개 정도 내고 그 정도면 준비 끝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뭐 예를 들어 제가 한 20개의 자금을 지원하는 곳에다 신청을 할 거예요. 신청한단 말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그냥 보내면 돼요. 이메일 보내듯이. 파일 하나가 완성이 되면 그냥 보내기. 컴퓨터하고 이메일 보내는데 돈 드냐고. 안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나 아니면 좀 공부하거나 아이디어를 짜내는 약간 노동력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창업자금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돈과 시간과 돈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가 있다. 다만 아이디어를 내고 조금 사업을 이렇게 계획서 같은 거는 문서도 작성하는데 약간의 시간만 투자를 하면은 충분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자금 내는 거는 절대 어렵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자금 받을 때마다 옛날에 썼던 거 조금씩 수정만 해요. 그냥 조금씩 수정만 하고 내고 그렇지, 처음 만들 때까지 약간 어려웠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의 수정해서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 자금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출연 자금입니다. 그래서 사업 비용이 대부분을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 CEO를 위한 창업지원금과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을 구분하는데, 보통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창업기업은 거의 대부분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창업 8년 이상 기업도 오셨잖아요. 그죠? 네, 8년 이상 기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업기업은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창업한 지 7년 이하는 지원하는 게 좀 더 많은 거고, 8년 이상 기업도 되죠. 국가적으로 중요한 뭔가 기술이나 제품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건 대신에 이제 지원 사업이 나중에 이제 기술 개발 부분이 나눠집니다. 뭔가 전략적인 부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에너지 쪽이다, 그럼 에너지 쪽 기술 개발 사업은 이렇게 따로 분류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7년 이하 창업기업만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을 수가 있고, 1년 이하 뭐 예비 창업자만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별로 그룹핑한 게 틀린 거지,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창업기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그냥 일반 대기업도 지원합니다.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우린 창업기업 쪽을, 제가 이제 해드리는 포커싱은 여러분이 망하지 않는 창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창업기업 쪽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창의적인, 그래서 좀 뭐 독창적인, 기존의 제품, 뭐 기존에 없던 그런 창의적인 아이템이거나 경쟁력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아니면 뭐 세계적인 제품하고 비교도 손 견줄 수 없는 괜찮은, 아까 어떤 회원분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만든 제품은 기존의 그 다른 세계적인 제품보다 비용이 몇 배 줄어든다고, 몇 배 싸다고, 경쟁력이 있는 거죠. 10,000원, 딴 데 가면 10,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내 거 사면 3,000원이면 되니까, 이런 것들, 사회에 필요한 아이템, 이런 것들을 우대를 합니다. 정책 자금은 대출이죠. 저금리로 하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별로 안 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최소 1,000만 원에서 좀 많으면 한 10억 원 정도 그리고 좀 보통 자금을 지급을 하는데, 실제로는 더 나갑니다. 제가 10억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뭐 정말로 최대치는 뭐 끝이 없습니다. 실은 매출도 높거나 뭐 그렇긴 하지만 보통은 한 10억 정도면 좀 잘 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책자금은 뭘 담보냐, 담보 가치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좀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그냥 이 정도만 좀 파악이 되고요. 어쨌거나 정책자금이 비록 아까 제가 대출이라서 안 좋다라고 하지만 나름 의미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왜? 출연자금이 일단 우선이긴 하지만요, 출연금을 받아도 여러분이 사업을 100%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출연금이 모든 사업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 창업자금, 출연자 기술개발자금, 출연금 할 때 따로 그 사업비 쪽에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 특히 아까 여기 써 있는 게 사업 내용이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보통 70%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30%는 뭘로 해결하냐? 10%는 뭐 이제 사업 이거 창업 자금 받으신 분이 현금으로 내요. 네. 그래서 뭐 1억 원 정도 받으면 1,00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억 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고 정부에서 1억 원을 넣어줘요. 그리고 나도 거기다 1,000만 원을 넣어야 돼. 그럼 1억 1,000만 원이죠? 그럼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한 다음에 그 비용 같은 게 돈 빠졌을 거 아니에요, 통장에서. 그럼 그걸 보고 제대로 이렇게 정해진 규칙에 맞게 썼는지 나중에 정산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했는데, 아니 사업에 써야 되는데 이분이 무슨 나이트클럽 가서 100만 원어치 술을 먹었어. 그래? 그러면은 다시 환수 갖다 놔야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내 맘대로 못 써요, 보면.
정책 자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가 갚을 건데 뭔 상관이야. 자동차 사도 뭐 크게 뭐라고 안 하고, 네, 뒤는 네가 책임지는 거다 그런 거지만 출연 자금은 약간의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도 차이가 좀 클린 거죠. 10% 정도는 어쨌거나 내가 1억 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10%는 사업자가 되고 20% 정도는 보통은 대표자 인건비로 차감이 됩니다. CEO 인건비라는 쪽에서 나가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러니까 출연자금에서 1억 받은 거를 대표자 월급으로는 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생긴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죠. 그래서 대표자 인건비는 보통 출연자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서 대표자 인건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정책자금으로 보완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이 약간 그런 의미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왜 필요하냐면 은행 가면 돈을 못 받거든요. 은행 가서 웬만해서, 왜냐하면 창업기업이 초기에 실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담보도 없지. 그렇다고 뭐 매출액이 있어요? 매출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실적이 뭐 있거나 뭐 담보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은행에서 돈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여긴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할 때 만약에 내가 뭐 한 자금이 좀 필요해. 그럼 정책자금 미리 받아 놓는 게 낫습니다. 미리 받아 놓고 안 쓸 거면 은행에다가 예금으로 넣어 놓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은행에다 예금으로 넣어 놓고 어차피 안 쓸 거지만 여유자금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보조금, 사업에 들어가는 부수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뭐 인건비라던가 특허 출연료, 뭐 4대 보험, 그리고 뭐 박람회 전시회 참가비, 뭐 여러 가지들 많은 부분들이 그 보조금이 있습니다. 뭐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도 되고요. 뭐 상품 유통,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부가 필요한 금액의 일부를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건비 잠깐 얘기 드렸는데 직원 채용하는데 뭐 1년에 뭐 한 2천만 원 연봉으로 줬다. 그럼 그 중에 800만 원은 국가에서 다시 보조. 그래서 한 1200 정도만 부담할 수 있게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보조금이라고 하고, 마지막은 투자금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게 원래는 나중에 그 주식 투자 형태로 보통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투자는 뭐 같으니까 출연자금은 그냥 주는 거죠. 네, 그냥 주는 거예요. 정책자금은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고, 투자금은 어떨까요? 네, 투자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에 따라서 나중에 안 갚을 수도 있고요. 조건에 따라서 나중에 갚아야 될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정책자금하고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금은 일단은 받아두면 좋은 건데 조건을 잘 받아야지 좋은 거지, 여기선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다행인 거는 요즘에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창업 초기 기업들한테 투자 펀드가 결성이 됐는데, 깊게 얘기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초기 기업에게 주는 펀드에 대한 조건이 상당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를 받아도 괜찮겠다 생각 정도로 좋은 투자금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출연자금은 정부에서 딱 처음에 비율을 정해서 난 얼마 줄 테니까 넌 얼마 내라 이렇게 나온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정책자금은 좀 갚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지만 은행보다 나은 거야. 네. 보조금은 받으면 받을수록 이득이에요. 못 받으면 손해예요. 그죠? 챙겨 받을 수 있는 만큼 챙겨 받아라. 그리고 투자금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좀 좋아지고 있다 정도라고만 좀 판단을 먼저 가볍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요 각 자금 하나별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무지 많이 걸립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개념을 잡고 설명을 드리고, 뒤에 지원의 유형은 뭐 특허 쪽, 그리고 자금, 고용, 뭐 홍보, 되게 다양한 뭐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그 아까 아이템별로 사업이 유형이라는 부분으로 나중에 정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유형의 제품을 만드신 분, 제조업이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던가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 지식 서비스업, 아니면 그런 것도 있죠. 애니메이션 컨텐츠, 뭐 드라마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 다 컨텐츠 지식 서비스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이 기술 창업이라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업. 그리고 기술 창업하고 반대로 기술 창업하고 이제 일반 창업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창업의 유형들이에요. 점포죠. 음식점, 미용업, 뭐 슈퍼마켓 뭐 이런 것들이죠. 세탁소 뭐 이런 거, 미용실, 네, 이런 내용들이죠. 일반 서비스, 그리고 유통업, 쇼핑몰이 보통 여기로 들어갑니다. 유통사업은 거의 이제 일반 도소매업이라고 해서 일반 사업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 창업하고 왜 기술 창업을 분리해놨냐? 일반 창업은요, 보통은 출연자금 지원이 안 되는 대상이고요. 네. 기술 창업 부분이 출연자금이 지원이 대상이 돼요. 물론 일반 창업이든 기술 창업이든 둘 다 정책자금은 포함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로직이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능하면 자금을 좀 잘 받으려면 간혹 이런 경우 기술 창업과 일반 창업을 섞은 창업의 유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복합 창업이라고 제가 일단 써놨습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예전에 그게 있어요. 맨날 자주 설명드리는 용어인데 국수집을 하는데 국수를 팔아. 그러니까 국수집인데요. 뭐냐면 1kg에 5,000원 해가지고 국수만 따로 팔기도 하고요. 와서 국수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국수 가게는 그냥 음식점. 그리고 국수를 그냥 1kg, 3kg 이렇게 해서 파는 거는 식품 제조업. 맞죠? 그러면 제조업이니까 기술 창업. 그리고 음식점이니까 일반 창업이에요. 이거 두 개 섞으면 복합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복합 창업자다. 그러면은 뭐가 있습니까? 자금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기술 창업 자금 받는 게 유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 창업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국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자금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남이 것만 팔다 보니까 항상 위험한 거야. 내 거를 팔고 싶은 거야. 적게 팔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제조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주는데 내 거를 팔고 싶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한번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있고, 둘째는 유통만으로 자금이 안 나오니까 제조를 해서 조금 더 많이 받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조를 선회한 분도 있죠. 반대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너무 안 나와. 현금이 너무 안 들어오니까 유사한 제품들 유통을 하면서 조금 더 현금을 만들자.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크게 요 세 가지 정도가 일반적으로 창업의 분류라고 한다면, 요 밑에 특화 창업에 대한 섹션을 좀 적어놨습니다.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성 창업이라든지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건 역시 그냥 분류예요. 집단별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건데 가끔은 청년들만 지원하는 자금이 있다고요, 보면. 네. 그래서 뭐 청년 창업 이런 거 하면 청년들만 지원하고, 네. 여성 창업 여자만 지원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컨셉적인 지원 자금도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컨셉에 맞는 창업 자금도 그런 분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좀 용어 정리만 좀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서머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출연 자금은 정부기관에서 많이 주는데 특히 중소기업청, 그리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뭐 등등에서 주는 자금이고요. 지원 대상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보통 이제 7년 이하 창업기업들은 다 지원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비 창업자, 1년 미만의 예비 창업자는 특별히 더 많이 지원을 좀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 자금이지만 아예 예비 창업자, 창업한 지 1년 미만 기업은요 다 예비 창업으로 봅니다. 사업자 등록일로. 그래서 예비 창업자는 만 별도로 지원하는 게 출연 자금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좀 팁으로 알아두시면 그 부분이 창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보통 가장 많이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중소기업청 밑에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도 많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럼 저 창업한 지 2년 이상인데 2년 이상이다 하더라도 7년 이하까지는 창업자금을 보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보통 기술개발 자금이라고 해서 출연금이 또 다른 부분을 또 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서 관리해서 자금을 준다. 그래서 기술개발비라고 여기서 좀 명칭으로 표현을 했죠. 업력 7년 미만기 중소기업인 경우는 아이템별 연 1, 2억 수준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한다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받으면 1억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만약에 잘 된다. 잘 되면 잘 될수록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정말 좀 잘 받으시는 분들은 막 5억짜리 받으시는 분도 있고, 가끔 정말 아이템이 아주 괜찮다는 전제하에 10억짜리 받으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아이템이라고 해도 1억 정도는 받는 경우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많이 있다 정도 일단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금이 성격은 뭐냐면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면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뭐 술값으로 안 쓰고, 그죠? 엄한 데다 안 쓰고 사업 계획상에서 나와 있던 비용만큼 썼다면 담보 없이 이자 없이 상환 의무가 없어서 유리하다. 보통 이게 1년 이내 종료되거나 아니면 2년이나 3년까지 종료되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작은 금액은 1년 안에 끝나버립니다. 뭔 말이냐? 내가 만약에 5월 달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사인을 하러 갑니다. 즐겁게. 그럼 어디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도장 갖고 오세요. 그럼 도장 갖고 서명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출연자금 같은 경우는 당신은 5천만 원이니까 여기 5천 쓰시고 뭐 도장 찍으세요. 그러면은 그 도장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나중에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협약서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서명해서 돈을 5천을 일단 받고요. 나중에 다 쓰면은 그럼 5월에 만약에 받았잖아요. 그럼 보통 12월이나 내년 한 2월 뭐 늦어도 4월에는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료까지 완료가 됐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결과물은 다 내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받아서 뭐 제품도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예.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여러분이 사고 치지 않았으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출연 자금을 받은 건 다 여러분이 자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마디로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내가 창업을 했다. 출연 자금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럼 1년 지나면 여러분의 회사의 가치는 6천만 원이 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네,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냥 현금 금액만으로 봐도 그 정도의 여러분은 자본을 갖고 창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출연 자금 때문에 내가 무슨 돈이 500만 원밖에 없어요,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도 한 1, 2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출, 아까 정책자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출이라고 아예 써놨습니다. 4가지입니다. 담보, 대출은 담보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출하면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담보 뭐냐면 부동산 담보. 그래서 아까도 뭐 아파트 담보 대출 받았다 이런 분도 계셨지만 부동산 갖고 담보를 갖고 가져갈 수가 있고, 기술 담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유한 기술, 보유한 특허. 예를 들면 특허의 가치를 평가했더니 이 특허가 10억짜리야. 그래? 그러면 나중에 못 갚으면 특허 우리 쪽에 주는 걸로 하고 내가 8억 줄게. 이렇게 개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기술담보는 특허 아니면 그 회사의 보유한 기술을 평가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걸 얘기하고요. 신용담보 같은 경우 뭐냐면 말 그대로 CEO의 신용이에요. 제가 무슨 신용등급이 7등급이고요. 뭐 그동안 건전하게 착실하게 잘 살아왔고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4천까지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신용담보. 네, 그냥 등급이라던가 뭐 그동안에 이제 신용 점수 그런 거를 가지고 평가라는 걸 말하고, 매출담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5억 원 정도 내가 매출이 있는데 1억 원이 지금 대출입니다. 적정합니다. 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매출담보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담보 기준으로는 적정합니다. 기준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책자금 이 기준만 얘기해도 한 2시간 정도는 아마 걸릴 것 같은데, 이 매출담보 같은 경우가 보통 한 20% 정도, 그 정도 매출담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5억 원 매출이니까 20% 정도 매출담보를 했다면 1억 원 정도 정책자금 나가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자금도 복합적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매출담보 적용 차원에선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뭔가 특허가 괜찮은 게 있어. 그럼 기술담보 쪽을 하게 되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가 있죠. 네. 아니면 부동산 담보, 또 부동산 뺍시다. 이거는 부동산 빼고 기술담보나 신용담보 이런 게 나오면 좋죠. 근데 초기 기업이 매출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정책자금 받으려고 한다? 매출담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동산 담보도 거의 뭐 일단 없다고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기술담보 아니면 신용담보, 이 2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신용담보로 가긴 가는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좀 확보해라 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허라던가 신용신안이라던가 상표 디자인 이런 것들을 갖고 가시게 되면 기술담보를 여러분이 획득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조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디자인권이라도 받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영향이 생기게 되죠. 근데 대출금 같은 경우 정부 자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자금이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세금 체납 및 연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세금 체납이나 연체 부분은 여러분이 없애 주셔야 자금을 받아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저기 뭐 한 30만 원 정도 빌렸는데 그거 안 갚은 건 상관없어요. 근데 세금 1원 낸 건 문제가 돼요. 세금 1원 못 낸 거는 연체로 처리돼서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자금 받을 때는 체납 연체는 어떤 자금이든 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항상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곳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정책자금도 빚인데 이게 왜 지원이라고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저금리라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8% 줄 거면 여기서 4%로 줍니다. 그래서 저금리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1,000만 원 줄 거면 여기서 5천만 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지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갚아야 된다는 의무 때문에 출연자금보다는 좋은 건 아니겠다 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1순위는 아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책자금 빚내서 1수 창업을 하게 되면요,
아주 문제가 차라리 출연금을 받고 먼저 창업을 하면 괜찮잖아요. 조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부족할 때 정책자금 받으면 되니까. 근데 반대로 정책자금부터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출연금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출연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받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알겠지만 어떤 거는 1월에 하고 어떤 건 2월에 하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약간 시험 같은 거예요. 시험처럼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접수 받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정책자금은 웬만하면은 보통 기간별로 받는 기관도 있지만 대개는 그냥 가면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가서 심사 받는 거예요. 가서 상담받고 심사 받고 그런 형태로 가는데 그래서 출연금은 시간과 기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시험이다 이걸 생각하고 가는 게 바람직하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 그리고 아니면 장비 빌리는 값, 특허, 인증비용. 인증비용도 아까 저기 쉬는 시간 어떤 분 얘기하셨는데 한 1,500, 2,000만 정도 들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한 50% 그런 식으로 보통 지원이 나가죠. 인증비. 인증을 대행해 주는 걸 지원할 수도 있고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보면은 일부 비용을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요. 보통은 이제 후정산 개념이 좀 많은데 선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후정산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한 30%에서 50% 정도는 지원금을 제공을 합니다. 자, 네. 그 지원금이라는 건 어디서 지원금? 보조금요? 네, 다양합니다. 고용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일단 지금은 통상적인 제가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다 따로 시간을 잡고 보조금하고 투자금은 하루로 아예 편성을 해놨고요. 근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인건비대로 있고요. 특허는 특허대로 나오고요. 인증대로 나와서 다 따로 다뤄야 됩니다. 사이트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왜 정부 자금을 일단은 이렇게 분류해서 이해하셔라는 얘기를 지금 먼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 관련된 사이트들 묶으면 한 50개, 100개 나옵니다, 보면. 그리고 그게 그런 식으로 뭐 정리를 그래도 100% 정리가 안 돼서 네, 그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한 번씩 더 추려드리면서 꼭 아셔야 될 것들은 사이트들은 더 많이 추려서 저희 아이디어 클럽 회원분들 좀 아실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투자금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 투자 형태고요. 그리고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초기 투자비는 한 5천만 원 정도, 많으면 수억 원 아니면 수십억 원까지 갑니다. 근데 이건 약간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일단 어쨌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요지는 여러분이 창업을 했는데 돈이 별로 없어. 한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이 창업을 했다는 걸 일단 전제를 합니다. 물론 그 이상의 자금 갖고 창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했다. 그리고 뭔가 제품 하나를 나왔는데 아직 많이 안 팔리고 있는 상태. 보통 그렇게 전제하고 보시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만 성장 가능성은 있는데 실제로 매출액이 많지 않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투자금이 많을 리는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투자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에는 적게 주고요. 나중에 1년 뒤에 경영 상황 봐서 괜찮으면 한 10배로 줍니다. 그리고 또 1년 뒤 경영 상황 봐서 괜찮으면 또 한 10배 줘요. 그러니까 점점 확 올리는 거예요. 중간마다 이렇게 성과지표를 놓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초기는 적지만 성과지표를 달성하면 많이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투자금 자체도 복잡한 내용 중에 하나지만 일단 이 정도 컨셉만 잡고 가자. 다만 투자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연금은 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기간 내에 완료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서로. 융자금은 정해진 이자대로 갚으면 끝이에요. 보조금은 그냥 받으면 그냥 끝나요. 받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서류만 내면 끝나는 거야. 투자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계약 조건 그리고 협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거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투자금액 뭐 지분율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협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 로직으로 본다 정도만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쨌거나 그러면 마무리돼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이 검색 아까 어디서 찾냐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좀 전에. 근데 실은 찾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한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는 리스트업을 원래 가장 크게 보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기청 사업은 여기 비즈인포에서 기본적으로 공고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하고 관련된 정부기관 사이트든 다 들어가서 보시면 좋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하고 관련된 사업 아이템하고 비슷한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정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어보시라고요. 서로 물어보고 같이 정보 알려놓고, 그 정보가 생명이에요 결국에는. 그럼 여기서 치는 이 중에서 자금 받으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더 받으려고 오신 분도 있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서로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여기서 보면은 서로 그렇게 좀 정보 교류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서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뉴스 쪽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정보를 읽고 해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이 정도에서는 크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금 조달 절차에서 출연 자금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보통 공고문이 나오면 접수하고 여러분 신청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심사해가지고 합격 그러면 협약 쓰고, 그 다음에 중간에 관리 때 한두 번 정도 이제 중간에 지금 이 정도까지 만들었다, 다 만들었다 이런 거 발표하고 나중에 끝납니다. 끝나고 만약에 결과물이 좋으면 연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출연 자금이 보통 나오게 되고, 출연금에서는 창업을 하는 거, 출연금하고 창업자금을 표시했는데 창업한 지 3년 이내 기업들 을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한번 올해 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건 중기청 사업 중에서 거의 끝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죠.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창업 맞춤형 사업 뭐 이런 것들은 한 5천만 원, 7천만 원, 성년창업 사관학교 뭐 이런 사업들이 네 준비돼 있어요. 근데 금액은 한 1천억 정도 아마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창업자금이 중소기업종 창업자금은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아마 거의 마감이 됐지만 또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라던가 뭐 미래창조과학부라던가 다른 부처에서는 창업자금이 앞으로 올해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유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사업 있을 때는 제가 회원분들 아실 수 있도록 중간에 공지사항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보셔서 많이 신청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비는 다 안 받으니까 그냥 열심히 내시면 됩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 것만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써있는 거 지원 규모만 보셔도 다 금액이에요. 뭐 1600억짜리도 있죠. 1600억, 1200억, 뭐 200억 금액 다 합치면은 금액이 얼마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술개발 사업인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사업이고,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 사업이 또 이만큼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 뭐 농업 쪽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기술개발 사업도 이만큼, 해양 쪽이다, 해양수산부 거 이만큼. 그래서 관련 부처별로 있어요, 이런 기술개발 사업들은. 그래서 이건 중소기업, 그냥 창업한 지 그냥 여러분이 중소기업이 요건에만 맞으면 다 지원되는 기업들이에요. 이것만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중소기업이면서 뭐 예를 들면 정보통신 쪽이야 여러분이. 그럼 여기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 있잖아요. 또 그쪽에서 하는 게 또 있다고. 그러면 내가 중소기업 사업은 당연히 다 받을 수 있고, 정보통신 관련된 지원 사업 또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인천에 있어요? 그럼 인천에서 또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 또 받을 수 있는 거야. 여러 번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의 예로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던 거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쭉쭉 하는 거는 나중에 좀 더 심도 깊게 네,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밖에 못 찍어드려요. 왜냐하면 뭐 10억 몇 개 한 10명 뽑는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이제 패스하고 설명드리고, 한 100명 뽑고 1000명 뽑고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리겠지만, 넣을 수 있는 거 무진장 많고요. 서류도 글씨 약간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혀 약간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아이디어 열심히 내고 그 정도면 된다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자금은 상시 접수가 보통 많았습니다. 근데 예산 소진되면은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정책자금도 아무 때나 가면 받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연초에 미리 받아놓는 자세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난 아이템이 좋은데 왜 몰라주는 거냐? 그 정책자금은 출연자금하고 틀려요. 출연자금은 뭔가 좀 유니크한,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템, 돈 많이 벌 수 있는 아이템, 경쟁력 있는 아이템, 뭐 세계적으로도 내놔도 손색이 없는 아이템을 지원하지만, 정책자금은 아니에요. 갚아야 돼 나중에. 그러니까 갚을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보단 담보 가치를 먼저 평가하게 되겠고, 그래서 필요한 시기보다 미리 받는 게 좋고, 타이밍이 있어요. 정책자금은 여러분이 재무제표가 좋아졌을 때,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최대한 많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일 때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문서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정책자금은. 근데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잘 될 때 좋은 문서 되고 돈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죠. 안 될 때는 좋은 문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매출액이든 뭐 순이익이든 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될 때 자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잘 될 때 받는 게 낫습니다. 잘 될 때 받아서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그냥 잘 갖고 있는 게 나을 수가 있고요.
뭐 벤처기업 등록이라든지 뭐 인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정책자금에 대한 사업들은 뭐 여기서 보듯이 뭐 여러 가지 뭐 보통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자금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뭐 신용보증재단 이런 식으로 자금이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받기 나름이고요. 그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뭐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그 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은 출연금 중에서 창업기업만 해도 하루 기술개발 자금만 해도 중소기업청 것만 해도 하루, 그리고 정책자금만 해도 하루, 투자금만 해도 하루, 그 정도는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해야지 여러분이 좀 잡아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일단 전체적인 분류에서 다만 이 정도만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책자금을 받는 게 맞는지 출연자금 받는 게 맞을지,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망하지 않게 창업을 하려면 출연자금을 좀 우선으로 좀 받아보시는 거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사례와 함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에 좀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일단은 먼저 개념에 대해서 훑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자금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총 정리하고 여러분들 Q&A 좀 받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